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11일, 오늘의 토요일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면서 Hello everyone. 예, 똑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로 한번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한 하루가 쉬었죠. 예, 그리고 다음 주도 하루를 쉴 예정입니다. 예, 주 4일째 먼저 체험 기간 2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하루씩 쉬거나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증시의 특성은 그만큼 변동이 좀 커집니다. 이게 좀 짜증나죠? 근데 적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장장 이제 매매가 들어갈 거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들면서 드는 생각은 뭐 피곤해지겠네. 근데 이게 좀 기본 장 빼고 그 프리장, 애프터마켓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거처럼 뭐 어떤 저희 지금 시행되는 게 약간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매매를 빡 할 수 있도록 변동이 팍팍 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연장됐었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만큼 저희에 대한 주식에 대한 관점들 그러니까 즉 이 정도쯤엔 너무 무리하니까 따라가지 말자 아니면 이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 그러니까 내에 대한 주식에 대한 스킬들을 조금 더 다잡아 놔야 그렇게 시간이 연장됐을 때 또 변동이 커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확신이나 공부가 잘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자신 있게 또 대응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저희 찐시황도 그렇고 8.15 모니톡 모든 패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또 종목들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잘 이용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약간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좀 뚱합니다. 추세는 빠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옵션 만기일인데도 잘 지켰습니다. 단기 이평선은 딱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잠시 갸우뚱. 그런데 또 코스닥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또 강하지가 못하고 코스닥은 요즘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그나마 그 코스피는 이 정도쯤 와 있죠. 코스닥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차이가 그거 같아요. 수급이 얼만큼 붙어주느냐의 차이가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게 되면 한 4월 달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월 달부터 보게 되면 확연히 변화가 나오는 게 두 달은 아니죠. 한 달 10일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4조 8천억을 사는데 코스닥은 1조를 팔았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코스닥은 별 관심이 없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쪽은 중소형단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내려야 된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크겠죠. 그걸 받아들여야 그러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플레이는 그리고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예비 구간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간 섹터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변화 이걸 체크하셔야 되지 모든 종목들이 모든 섹터가 다 가는 코스닥 장세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쪽에서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 4.3대가 제일 이 정도까지가 가장 좀 해볼 만한 상황이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막 차 올라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완전히 그냥 외국인들에 따라서 그 쥐락펴락되는 장세입니다.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 옵션 만기일에는 한 또 거의 장중에 만기 가까이 매도하다가 오늘은 다시 또 장중에 매수하니까 시장이 또 쭉 오늘 강했다가 또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특이한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기가 쉬운 게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잘 보면서 시장을 오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성격 판단한다. 이것도 또 좋은 전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가시면서 시장을 오늘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 좀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뭐 추세가 깨졌거나 아니면 좀 변화가 들어온 것들은 아니다. 라는 쪽에서 약간 관망의 시각적이지만 시장은 종목 또 섹터 이게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흐름들을 찾아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 얘기는 뭐 됐고요. 그냥 고점에서 뭐 뚱한데 시장 얘기보다 또 다음 주 나올 여러 가지 이벤트와 함께 또 변화가 되겠죠. 다음 주에 나올 CPI 가지고 또 금리가 어쩌니 그때 많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섹터와 종목 쪽에 대한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번 주 어떤 섹터가 많이 움직였고 거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쪽에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이 그래도 좀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가장 안타까운 게 오늘 보니까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좀 시장에서 재미없는 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약합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또 LED 장비는 반도체 장비 쪽이 같이 들어가 있겠죠. 낸드 쪽 그리고 또 HBM 쪽 이쪽이 모두 다 무참하게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요인들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가장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분위기를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이 AI 칩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일단 엔비디아가 자리를 못 잡고 또 쭉 밀리는데 그 원흉이 된 거는 ARM이죠. ARM이 가이던스를 주는데 생각보다 가이던스를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진짜 ARM이 반도체 칩을 설계 제조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다양한 AI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쪽도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도 그리고 또 각 회사별로도 다양한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ARM 같은 경우 의뢰가 많이 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기반한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적이 이만큼 좋을 겁니다. 라고 기대했던 수준이 이만큼이었는데 물론 가이던스는 상향했습니다만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가이던스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AI를 너무 좀 크게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생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전자 관련된 또 루머가 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번에 HBM이 들어가는 거 지난번에 가서 이제 잭슨 왕 선생님이 사인도 하고 컨펌드 이거 사인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HBM으로 들어가나라고 했는데 이게 못 들어간다는 루머. 근데 또 8단은 못 되고 12단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12단 정도도 보면은 모든 들어가는 비용과 발생하는 불량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내용 쪽으로 12단을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쪽 한정적으로 그런 쪽들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기대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들. 그러면 삼성전자 HBM을 기대하고 있었던 쪽에 나오는 소부장 쪽들 이것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매물이 많아지는 것. 특히 HBM 삼성전자 향 관련된 쪽들, 삼성전자와 연관된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더 타격이 좀 큰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더 크게 밀리죠. 이게 좀 아쉬운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그냥 견조하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들 세상이겠네라고 해서 이거 올라가고 이거 하락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는 게 또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이닉스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것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또 불편하죠. 예, 그런 쪽인데 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HBM과 관련된 쪽 반도체 소부장들은 또 한때 약한 4월달 같은 경우도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좀 꾸준히 올라온 종목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차익 매물이 쭉 나오면서 잠깐만 보니까 이걸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강한 섹터 화장품 사야 돼. 오늘 보니까 잠깐만 해운도 강하네. 저것도 지금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게임주도 실적 잘 나왔는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반도체 쪽을 정리하고 팔아!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반도체 쪽들이 생각보다 오늘 좀 금요일 기준으로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모두가 합쳐지는 흐름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쪽이 또 오를 만큼 올라서 시장이 좀 다 조명했던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은 나 살 만큼 샀어.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은 또 소외가 되는 쪽이겠네요. 그러면 항상 시장은 또 소외가 되게 되면 그리고 또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래서 HBM 관련된 거 한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진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다 이제 끝 보지 말아야 돼 일까요?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럴 거였었으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나 타격을 받았을 거였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빠지고 특히 주된 한미 반도체도 빠지고 이러면서 변화가 나왔어야겠죠. 이거는 아니네요. 그래도 그나마 잘 버티네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제가 보기에는 루머는 루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친절하게 회사 측에서 알려줄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기회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보면서 오히려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제가 보기에는 수급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섹터들을 너무 도외시했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좋아? 글로 가는 변화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또 지금부터는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들이나 지지권 들어올 때까지 좀 지켜보셨다가 그런 종목들은 또 찾아가는 또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낙폭이 큰 거 보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같은 경우나 또 보면은 PSK홀딩스, 리플라우 장비, 이오테크닉스는 또 삼성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 같이 영향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한번 조금 들어오게 되면 이런 때는 한번 닿죠. 저항 때는 닿는데 좀 약하게 닿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들어와서 한번 턴이 좀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일단 못 가고 다시 한번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또 맞습니다. 예, 약간 잘 맞네요. 근데 공중에서 맞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코스닥에서 두 주자 소부장 쪽에서 강력한 두 주자 리노고업과 이오테크닉스를 많이 보는데 리노고업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3%대면은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만약에 좀 반도체 전반적인 부정적이다. 그럼 여기까지 빠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버틴다는 얘기는 일단 업황은 그렇지만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아는 소켓 그리고 또 프로브 카드 프로브 쪽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HBM을 뭐든 하든 간에 테스트는 되게 중요합니다. 검사 장비는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이쪽 소켓 프로브는 당연히 역할을 많이 끼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로 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올라간 것에 따른 조정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이것까지 밀렸으면은 HBM 자체나 아니면은 국내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이 문제가 됐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예, 해볼 땐 해보는 겁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지지할 지금까지는 한번 강하게 나오다가 이때 같은 경우는 강하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챙기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다 못 챙기고 기다렸는데 지금 지지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사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볼 수 있고 또 사볼 수 있는 게 딱 고민이 되는 순간이죠. 근데 삼성향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 테크닉스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고민스러운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지지를 할 가능성이 일단 1차 무게를 두는데 하지만 2차로 여기까지 또 빠질 수 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걸쳐진 이 자리죠.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도쯤에 지금 한 21만 원대 초반대쯤 될 겁니다. 그 정도 쪽에 오히려 기회되게 되면 자리를 추매로 보는 관점들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지지를 잘 해가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들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다들 밀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짜 뭐 원래 지금 HBM 독보적인 장비, TSV 쪽 중심으로 독보적인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지금 SK 하이닉스 향으로만 들어갔다가 이게 추가적으로 또 마이크론 쪽도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마이크론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한 번 더 삼성까지 들어가게 되면 와 우리는 1타 3피 하나 잘 개발해서 세 군데 다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원래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랑 그렇게 썩 사이가 좋은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로 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제긴 하는 쪽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나와서 실망감이 그렇게 크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잘 버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갖고라도 우리 괜찮아라고 위안을 받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그냥 오른 거에 따른 조정 정도로 보고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짧은 단기 이평선 이런 자리들 다 지지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주시는 하겠지만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큰 변혁은 나오지 않았다는 쪽으로 반대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간 섹터 챙기는 것보다 이거 챙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또 그 대표적인 레거시 쪽에 주자 원익 IPS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렸는데 만약에 이게 시장이 인정을 하는 거죠. 적자 전환하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이클이 1분기인데 당장 뭐 너희들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긴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실적이 나왔겠느냐 이제 앞으로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딱 중요한 지지권 지지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나오게 되면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HBM 쪽으로 예상했던 것만큼 퀄 테스트가 못 들어가고 엔비디아양으로 못 가고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메모리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은 돌아간다. 거기다가 또 D램은 당연히 돌아가겠지만 또 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챙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기대 요인들이 실망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못 되는 것보다 지금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매장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실망을 크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애써 기대했던 것은 좀 꺾였어요. 인정.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업황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밀리게 되면 자리를 한번 차지하면서 흐름들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또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의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보게 되면 이번 주는 또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치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종목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빼고 전선 쪽 역시나 강합니다. 강하고 가온전선 필두를 그냥 쭉 하고 뽑네요. 예, 그래서 구리 가격 빠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쪽 지금 아니면 언제 플레이를 해? 라고 하는 매수자들이 다 붙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가온전선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다가 지금 전선의 강자 특히 또 해저 케이블 관련된 얘기들이 또 LS그룹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올해 지금 예상 실적이 46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총이 4천억대 들어왔습니다. 싼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들 요거는 괜찮죠.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보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 1분기 실적 확인하게 되면 더 업사이드가 늘어났다. 그거를 반영하면서 미리 들어온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반영하면서 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총 이제 5천억이 넘어갔죠. 예, 4,800억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저평가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적이 가이던스를 올라올 만큼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되겠죠. 그래야 주가가 탄력을 더 받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오는 이런 반등들 상승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올라간다. 요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지금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빠지게 되면 또 자리 이렇게 또 일반적인 자리대 들어오고 거기 안쪽에서 확인되고 또 살 수가 있겠죠. 다 끌고 갔다가 여기까지 빠진다. 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저희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 주식을 사서 여기서 나 잘 샀어. 쭉 갔는데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게 주가가 여기까지 쭉 왔다. 그러면은 25,000원대에서 6만 7만 원이니까 거의 뭐 한 2,400만 원이 돼 있다. 여기가 2,4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야 내가 140%죠. 수익 날 정도로 이야 나 주식 너무 잘해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내 고점으로 알아요. 이게 이 고점이 내 원본인 줄 알아요. 2,400만 원이 내 잔고예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한 1,800 정도쯤 되겠죠. 근데 제가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걸 보게 되면 내 원본은 2,400만 원인데 1,800원까지 빠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었는데 예, 요게 좀 특이한 거죠. 이런 저희의 심리. 그러면 왠지 여기까지 왔을 때도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 만약에 여기서 이탈해서 이렇게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줄이는 것도 맞는데 내가 2,400만까지 가까워 있는데 저희가 내 원본인데 못 팝니다.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할 때는 한번 좀 주고 거기다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다 그러면 사는 걸로 노리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탈한다. 그러면은 있던 것들도 점점 줄여가면서 다음 지지권을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 과정들을 살펴가게 되면 이렇게 또 나왔을 때 보게 되면 뭐 이 정도쯤에서 아마 5만 혹시나 한 5만 5천 원대 부분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그때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건강한 매매 아닐까요? 네. 가면 한없이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목에 찬 밸류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다 좋습니다. 전선주 계속 갈 것 같고 시장 분위기 맞고 주도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가파른 상승 각도다. 이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도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쉽니다. 근데 다음 주에
MSCI 리뷰가 있습니다. 5월 15일 전후 정도 있는데 거기 들어갈 회사 중에 하나가 얘기 나오는 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인가? 예, 그리고 또 알테오젠 이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매수를 해왔다. 비중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딱 매매가 안 들어온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강한 종목들 가는 거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 라인들이 있죠. 이 주변 라인들 가지고 그 위쪽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 위쪽으로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줄이는 게 맞습니다. 들었다가 다시 타임을 노리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쪽에서 단기 요전에서 좀 멀어졌을 때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그러면 사볼 수 있겠죠. 단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선 그런 이 기준선이 있는데 그 밑쪽으로 약간 이격 조절하면서 내려왔다. 사볼 수 있겠죠. 이런 자리 사볼 수 있는데 지금 또 똑같이 그 이상으로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해서 그냥 계속 간다. 이거는 수급에 따라가는 게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지금은 또 저는 한 16만 원, 17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거의 그냥 들어왔을 때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들어왔을 때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 너 같은 사람은 대박 못 먹어. 예, 저 대박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잔잔말이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네, 그냥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냥 내가 보는 거 요거 끝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욕심 크게 가졌다가 많이 털렸습니다. 많이 털리고 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욕심이란 게 뭔지 알겠고 그때부터 이렇게 무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겠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주도 섹터라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 그렇게 가긴 하는데 지금 또 약간 이게 피날렐지 아니면 더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이용했어. 라고 하는 내 마음을 다독이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강한 섹터가 해운조입니다. 의외로 강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마 보통 지금 패노션 이쪽을 많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의외로 미국장에서 나오는 해운사들의 주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구나 라는 쪽에서 SCFI 쪽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유독 북미 쪽으로 들어가는 운임이 높다는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볼티모어 항구 쪽에서 항구가 폐쇄되고 거기서 지연되는 게 있다 보니까 배가 가면 못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임이 올라가겠죠. 이거에 따른 영향들이 좀 크다라는 쪽들이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B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크선 쪽들은 지금 중국이 살아나는 기조가 나올 때 이거는 또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다음 주 주말에 중국의 또 주요 지표들이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 실적 나오는데 이거 지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괜찮다 그러면 중국이 돌아서네. 그 BDI 지수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원자재 가격들도 같이 움직이고요. 그러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기 전에는 살짝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 한번 빵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어떤 자리까지 왔냐면요. 일단 목에 찬 자리까지 왔어요. 이 자리까지. 그래서 이런 자리 쪽에서는 저라면은 플레이 하다가도 여기서는 일단 멈춥니다. 멈춘다는 얘기는 일단 부담 없는 것만 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대한해운을 만주를 샀습니다. 만주를 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이 자리부터는 계속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한 3,000주만 30%겠죠? 이 정도만 가져가면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위로 더 가는 거를 파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꺾이면 팔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계속 위쪽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위쪽에서 딱 꺾이는 거 보고 팔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HMM도 볼까요? 자리 여기입니다. 네, 저항대 자리 한번 들어왔고 또 페노션도 볼까요? 여기입니다. 거의 다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가격 부담이나 좀 목에 차 가격대까지 들어왔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를 강하게 한다? 차트 이쁜데 지금에서 살까?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무리하실까봐 그래서 저라면은 저한테 문의하신다. 제가 매매한다. 저는 여기서는 무리 안 할 겁니다. 우리 있는 것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올 이번 주 강했던 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쪽들 거의 뭐 퍽퍽 날랐죠. 예, 지난 찐시황할 때 그 얘기를 드렸었죠. 이번 1분기 때 실적을 기대하는 섹터를 저한테 물으신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조선, 그리고 실적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섹터를 이걸 보겠다. 라고 하면서 조선, 그리고 또 화장품 두 개를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못하셔도 내가 그랬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들 관심 있는데 화장품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팡 뜨기 시작했네요. 특히 지금 가장 얘기 나온 게 실리콘2 뭐 이틀째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가 들어가네요. 그럴 정도까지 주가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싸네라는 부분의 반응들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를 쫓아갈 만한 종목들이 이제 막 탄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와 저거 봐라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간다. 근데 실적 발표와 함께 의외의 매수세가 확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저라면은 여기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벌써 줬어요. 여기 올라가면서 이쪽에 다 줬고 30%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30%를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꺾일 때까지 가겠다. 이런 쪽만 딱 남아 있을 때겠죠.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 그러면 실리콘2가 저렇게 가니까 나 이런 것도 한번 사봐야지. 그러면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종목들 볼까요? 뭐 무슨 이차한불 모르겠고요. 예, 제이준 코스메틱 이것도 강하고 거기다가 VT 이거는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월요일날 실적 발표인데 모프로에서 제 오늘 봐야 될 종목 VT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달려버리죠. VT랑 한국콜마를 봤었는데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봤었는데 둘 다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냥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섹터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뒤쫓아갈 만한 섹터의 종목들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생각보다 한국콜마는 보시게 되면은 올해 분기 실적 만약에 이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나오게 되면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근데 시총은 지금 보면은 1조 2천억. 싸죠.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순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200원 나오는데 1조 2천억. 그렇게 안 비싸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코스맥스랑도 많이 연관시키죠. 코스맥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맥스 1,800억 나올 걸로 보는데 시총은 벌써 1조 6천억. 조금 한국콜마보다는 조금 좀 더 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그 이상을 보여줘서 지금 주가가 내가 그렇게 안 비싸는 걸 보여줘야 달리기 시작하겠죠. 그런 과정들 쪽에서 나오는 어떤 OEM 업체들인 걸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변화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거를 안고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VT는 이제 좀 저항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리하지 않는다. 그런 쪽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잉글우드랩 이런 것도 예, 옛날엔 욕먹고 지금은 그냥 올라가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는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부담 없는 비중만 가져가자. 똑같고요. 뭐 본능 제가 좋아했던 종목인데 갔다가 그 BWCB 나오면서 좀 고생하고 있죠. 근데 다시 여기까지 들어왔다. 저 여기서는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챙길 건 좀 챙기시고 시총이 이제 1,100 그래 봐야 뭐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실적 뚜껑 열어서 돌아가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미용기기 쪽도 강하죠. 클래시스 실적 잘 나왔다는 것 때문에 주가 급하게 올라가고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비올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 시도가 들어오는데 한 지난 고점대 12,000원대 근접하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목에 찹니다.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고 오히려 공략은 이런 때 보는 거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조정받았고 더 이상 안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자리들 막 횡보가 나오는데 잘 쉽게 안 밀려요. 이런 자리들은 해볼 만한데 거기다가 좀 약간 이탈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또 사보겠어. 또 기다리는 거죠? 안 오고 그냥 쭉 갑니다. 땡큐. 그러면서 이 자리 노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가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많이 말씀드렸던 APR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레벨업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요 상태부터는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요 자리, 요 때부터도 그렇고 요때부터는 내가 뭐 여기까지 내가 와, 저때 얼마를 갖고 있었는데 너 거기서 정리하랬 때문에 정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언제든지 물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요 정도나 요 정도쯤에서 정리가 들어가서 저 정리가 들어가서 부담 없이 가는 비중은 제 기준은 30%입니다. 예, 저 여기 사서 예 그리고 요런 라인들을 좀 정리해서 지금은 딱 처음에 갖고 있었던 거 요때 샀던 거에 30%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샀던 가격도 최저가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요. 예, 그 정도에 사서 지금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갈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회사들은 미용기기와 거기다가
또 화장품까지 라인업이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다가 가장 북미 쪽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미의 뚜껑을 쫙 여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잘 나간대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거 K 뷰티 선봉을 서기 시작하면서 수출을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네, 그렇게 되면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건 40만 원은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가는 과정들 보시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지금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들이 총 합계 되면 한 23% 정도가 됩니다. 총 주식수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약간 매도할 욕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못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끌고 가자. 그러면은 일단 네, 좀 보시면서 흐름들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탑픽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또 강한 섹터들 이것저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장은 또 고민은 많이 될 거예요. 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또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데 또 섹터가 갑자기 변하는데 거기에 또 맞게 팍팍 대응 못 하시게 되면은 또 이쪽에서 물렸는데 저쪽까지 또 다른 섹터가 올라가고 아이고 이거 보고 있는데 저쪽 올라가다 보니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면 또 방송만 틀면 다 저쪽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이런 종목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물론 늦게 대처하는 거 이것도 내가 잘못되겠다고 하게 되면 그냥 반송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쪽은 가면 갈수록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 따로 이쪽은 그러면 오히려 더 소외된다. 그러면 차라리 있는 거라도 내가 신규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걸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그럼 소외됐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놓는 이쪽을 사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또 새로 물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은 저는 오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가 저렇게 강하다 그러면은 안 사요. 네. 아무리 제가 좋다고 말씀드려도 신규를 안 사요. 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을 놓쳤어. 아니야. 그러면은 내 중심을 잡으시죠. 중심 잡으시고 이쪽에 대해서 소외된 쪽의 종목들이 아이디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아니면 훼손됐는지 안 훼손됐는지를 확인하시고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쪽 그냥 갖고 누가 뭐래도 그냥 꾹 하고 네. 내가 저거 올라갈 때 한번 보자. 이러면서 꾹 참으시는 게 훨씬 더 내 투자 마인드를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그렇죠. 또 보면 또 주변에 야 내가 이번에 이쪽 화장품 주 가지고 대박 냈어. 내가 점심 샀게 가자. 속 쓰려요. 나는 같이 주식을 하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못하고 옆에 부장님은 그거 하고 있고 그러면 짜증은 나겠지만 나중에 내가 잘 돼서 제가 사겠습니다 할 때가 또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너무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주식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욕심 커지는 거 또 시세 따라서 흔들리는 거 해보니까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걸만큼 성인 군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내 종목이 좋다, 내 종목이 단단하다라고 암시를 하시되 근데 그걸 또 대응할 만한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게 되면 그것도 기존 종목들을 좀 정리에다가 그러면서 좀 변화를 시켜가는 것도 또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좀 저 밑에 있는데 거기다 손절했더니 또 쭉 올라오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것만 피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너무 또 올라가는 것만 보고 막 그런 거는 그런 좌절감은 안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과 높아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돈 소중하고요. 저도 그런 수많은 고초를 겪다 보니까 잔잔바리로서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잔잔바리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 관리하시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저는 오늘 찐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